오늘 이거 변희재 미디어 워치 좀 얘기 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 변희재가 구속일 당했는데, 자, 변희재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구속을 당했나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변희재 미디어 워치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예, 유튜브에. 그래서 표 1이라고 써있죠. 메뉴에 거. 12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인데요. 자, 한 달 동안 올린 영상이 120개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제가 이거는 작년에 제가 조사해 놨던 건데요. 이번에 다시 본 겁니다. 자, 작년 12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영상 120개 중에 문재인을 제목으로 달고 문재인을 비판한 영상은 3개밖에 없어요. 손석희를 비판한 거는 31개. 예. 여기 뭐가 좀 잘못됐네. 120개 중에 손석희를 한 게, 120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자, 거기 밑에 2.5%, 60%, 30% 그게 맞습니다. 그럼 60%면 뭔가요? 제가 요거 표를 좀 잘못한 건데, 프로테이지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숫자가 좀 틀렸는데, 자, 120개 영상 중에 문재인 씨를 비판한 것은 2.5%, 손석희를 비판한 영상이 6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시사를 다룬 게 30%입니다. 이 시사에는 뭐 외교 문제 뭐 이런 거를 다뤘어요. 정미용 씨 비판한 게 1개, 신혜식 이름 달고 비판한 게 1개, 우리 조은진 대표님하고 대한애국당을 비판하는 게 6개 이렇게 있어요. 예, 5%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12월 달에 보면은 이 손석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까고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안 까요. 예, 우리 조은진 대표님은 대한애국당은 6번이나 까는데, 예, 문재인 씨는 3번밖에 안 까요. 문재인 씨한테는 굉장히 이뻤을 텐데, 예, 굉장히 이뻤으니까 손석희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밉살이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정미용 씨를 12월 달에 이렇게 까서 정미용 씨가 굉장히 몸이 아팠죠. 예, 지금도 몸이 아프다 그러죠. 제가 중간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해서 들은 거에 의하면 정미용 씨가 그 전에 변희재가 다리 통풍이 있는데 그때 정미용 씨가 돈도 많이 줘서 또 약도 좋은 걸 줘서 통풍 고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답니다. 남동생처럼 아주 사랑을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 이 변희재 씨가 정미용 씨를 굉장히 비판을 했죠. 엄청 비판을 해서 정미용 씨가 화병이 원래 병이 있었는데 좀 암이 좀 있었는데 화병까지 도졌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그 정도로 너무 실망을 해서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신혜식 씨하고도 변희재가 잘 지내다가 굉장히 돌아섰죠. 왜 돌아섰는지는 아이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대한애국당을 엄청 비판을 했죠. 아주 10월, 작년 10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제명당할 때까지 2달 동안 아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제명당하고 나서도 대한애국당 중앙당사 앞에 미디어워치 비방 텐트 막 달았죠. 무슨 친중 뭐니 이런 그런 거 플랜카드 달아놓고 막 했어요. 엄청나게 우리 대한애국당을 비방을 했어요. 바로 앞에 중앙당사 앞에 텐트 쳐가지고. 그리고 작년 12월 23일부터 정명씨 비판하고 허평환 대표 비판하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 비판하고 막 비판할 때 보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할 때 변희재는 꼭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하는 날 북콘서트를 꼭 열었죠. 북콘서트를 꼭 열었어요. 따로 그날 하필이면 토요일 날. 좀 다른 날 북콘서트 할 수도 있는데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하는 날 꼭 북콘서트를 열어.
이건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건 그랬어요. 그리고 뭐 조은진 대표님도 무슨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그거 이제 친중파다 이런 거 다 변희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한 2주 됐나요? 바로 얼마 전에 5.18 때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그 비 오는 날 광주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굉장히 씩씩하게 불렀죠. 그런 것들은 좀 비판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 좀 비판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변희재 씨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변희재 씨가 해온 팩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변희재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고소고발한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뭐 1월 달인가 2월 달에도 대한애국당은 고소고발한다고 막 그랬었죠. 예. 많이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힘들어했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정미용 씨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정미용 씨도 화가 나니까 뭐 이렇게 또 인터넷에 뭐 글 쓰다 보니까 그럼 또 정미용 씨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막 얘기가 오고 가고 또 막 이렇게 됐죠. 김경애 씨도 변희재가 뭐 능력 없는 무능력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경애 씨도 이제 그 대변인직 못하게 됐고 변희재 씨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팩트죠. 네,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최근 한 달 동안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들어와서 영상수를 봤더니 6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에서 1월 19일까지에 비하면 거의 절반밖에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절반으로 팍 줄었어요, 요즘엔요. 자,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게 그 중에 7개. 손석희 씨를 비판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사 문제가 56개. 정미용 씨에 관한 게 하나 있는데 정미용 씨한테 무슨 사과하는 거. 예, 바로 한 2, 3일 전에 한 3, 4일 전인가요? 예. 이제 구속되기 전에 한 겁니다. 예, 구속되기 전에 정미용 씨한테 사과하는 거 하나.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변희재 씨는 대구에 가서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를 열죠. 그 대구 선글라스 아재하고 말이죠. 자, 이것도 참 그 시기가 참 교묘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그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크게 열고 대한애국당 천만이 서명본부 주최로 우리가 굉장히 크게 하는데 보면은 꼭 같은 시간에 이렇게 따로 열어요. 따로 엽니다. 뭐 일요일 날 하든가 뭐 다른 날 할 수 있는데 북 콘서트도 했고 그 따로 했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이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팩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를 올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랬더니 자, 5월 25일 날 예, 홍석현, 손석희, 정미영 등 고소 고발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예, 손석희 씨한테 사과했고 그런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한테만 사과를 안 했어요. 예,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직접 영상을 들은 건 아니고 들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은진 대표님한테만 사과를 안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변희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평소에 손석희한테 제발 나를 고발해달라.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막상 고발당하고 구속이 되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고발해달라고 했으면
고발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변희재 구속에 대해서 요즘 일베에 오늘 어젠가요? 예, 어제 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저는 일베에 올라와 있는 일베 자체를 좋아합니다. 예, 일베 사이트는 굉장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는 곳입니다. 뭐 여성을 비하하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 뭐 또 분탕글도 많곤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일베 글에 이 분탕글이 이런 게 올라와요. 변희재 구속 제목입니다. 과거 안 좋은 감정 다 줬고 우파 총 지켜라 이러죠. 요 멘트하고 뭐랑 똑같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과거 안 좋은 감정 다 줬고 우파 총 지켜하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똑같죠 멘트가요. 논리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지금. 일백을 두 번째 제목이 변희재 구속과 대한애국당 사람들의 말 이렇습니다. 자, 민병일 방송에서는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3일에 걸쳐서 4회 방송을 제목을 걸었는데 변희재와 애국당, 뭐 변희재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변희재하고 애국당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는 두 번의 방송을 했고요. 변희재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거는 전부 4회입니다. 그중 두 번이 대한애국당을 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 노란 칸에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희재가 이렇게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우파 언론인들은 왜 방관하냐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했나요? 변희재 구속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파 언론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거 자유한국당에서 논평했나요? 홍준표는 변희재 구속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 탄압이다.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다. 당장 문재인 정권은 중단하라. 이런 얘기 했나요? 그리고 변희재 구속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의 실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우파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지 그 기획 또는 그 시나리오 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문재인 정권의 우파 언론 탄압의 실체와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애국 우파 유튜브라면은 또 애국 우파 유튜브라면 변희재 구속과 함께 이것은 문재인 임종석 정권의 뭐 공사나 전략의 하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룰 수도 있지 않나요? 또 변희재 구속은 검찰의 문재인 정권 신여화를 입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걸고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자,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가족들에게 닥달합니다. 야, 니들 문 잠갔어 안 잠갔어? 창문 잠갔어 안 갔어? 니들 집구석에서 뭐 했길래 도둑놈이 들어왔다 갔어? 니들 뭐 했어? 이리 와 전부 벌써. 이 새끼들 말이지. 집구석에서 도둑놈도 들어오는 것도 하나 못 먹고 뭐해? 이러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거 못난 아버지죠.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고 갔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뭐합니까? 도둑놈 잡으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도둑놈 잡으러 뛰쳐다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변희재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멘트들을 보면은 전부 대한애국당에 딴지 걸려고 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저는 불순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왜 변희재는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에게 사과를 안 했을까? 두 번째 질문. 왜 자유한국당은 변희재 구속에 대한 우파 언론 탄압이라고 왜 논평을 안 하나?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논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애국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비판을 왜 안 하나?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세 번째 질문. 왜 변희재 구속과 우파 분열의 책임을 대한애국당에 또 뒤집어 씌우려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자꾸 말이죠. 애국 유튜브 방송에서 애국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면서 제발 제대로 좀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변희재 구속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정치적 의미와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필이면 선거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코앞에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런 거를 좀 알고서 방송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미용 씨에 대한 변희재의 사과는 합당한가? 정미용 씨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정미용 씨 병원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에서 그렇게 사과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로 한마디로? 얼마나 많이 그 미디어워치 그 방송을 통해서 정미용 씨를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방송한 횟수만큼 그 몇 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 변희재가 정미용 씨 그 병원까지 가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또 질문하는 건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거 갔다 왔다면 아마 신문에도 나왔을 텐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변희재가 그 구속이 된 것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별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희재 구속은 사법적 의미 그 위에 정치적 의미와 이번 6.13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그 의미가 전략적 의미가 더 많지 않나라고 저는 코앞에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